오늘 지수가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저번 금요일날 봤던 농업주가 급등을 했고 사료주도 이제 다시 또 상승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금요일날 봤던 효성 OMB가 상한가를 쳤는데 역시 대장주답게 이렇게 상한가를 쳤습니다. 대장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주처럼 이렇게 급등하고 쭉 이렇게 상승을 하면 분명히 수익을 주는데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등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수하시면 소멸된다고 해도 손실이 없습니다. 2등주였던 샘표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5%까지 올랐는데 거의 손실 보지 않을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으면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항상 1등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그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를 보시면 지금 하방 경직선 보이고 이제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2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박스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쓰리바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큰 폭의 하락은 없고 박스권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이 전저점을 깨고 좀 하락했는데 월봉을 보시면 그렇게 21선이 바짝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 쌍바닥이 거의 나왔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독일, 프랑스가 조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2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21선이 바짝 살아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를 보시면 쓰리바닥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월봉을 보셔도 21선이 바짝 살아있고 안정적이려면 이 5일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 이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21선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보셔도 이제 하방 경직성 보이고 일단 5일선 돌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주가 급등을 했으니까 이제 또 순환매 차원에서 또 사료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주는 곡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단발성 재료가 아니고 지속적인 재료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주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1등주를 보고 2등주, 3등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사료주 1등주가 지금 미래생명자원인데 아직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등주를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2등주, 3등주를 이 매수타임 나온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전합니다. 팜스토리도 지금 전고점, 볼린저 상단, 애매모호한 구간이니까 이런 종목은 뭐 스캘퍼 단타 하시는 분은 매매하겠지만 스윙 투자로서는 적합지 않습니다. 칼처럼 손절할 자신 없으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4조 동화원도 이제 매물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캘퍼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사료도 지금 전고점, 볼린저 상단입니다. 스캘퍼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사료도 전고점, 볼린저 상단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캘퍼 손절 자신 있는 분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대주산업 보시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한 3등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지바이오도 이렇게 보시면 세력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고 5일선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볼린저 상단이긴 하지만 1등주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상승할 겁니다.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약하긴 하지만 안전합니다. 이런 종목을 욕심 없이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수익 분명히 줄 겁니다. 인바이오도 좋습니다. 거의 하방 경직성.
이런 종목도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마 급반등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고려산업도 이제 보린저 상단이고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매물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스캘퍼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빠른 매매하시고 손절에 자신 있는 분만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흥국 FMB도 괜찮긴 합니다. 조금 올라왔지만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보였기 때문에 손절 라인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종목은 거의 손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세를 한번 줄 것 같습니다. KC피드도 지금 괜찮습니다. 오늘 많이 흔들어 댔는데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5%까지 흔들어 댔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3등주로 보고 매매하시면 괜찮습니다. 선진도 거의 하방 경직성 오랫동안 박스권 유지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아마 수익 줄 겁니다. 선진도 회사도 괜찮고 분명히 수익 줄 겁니다. 체리브로, 한타 저가주이기 때문에 제외시키시기 바랍니다. 마니커 FNG는 제외시키고 정다운 같은 경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1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수익 줄 겁니다. 동우팜 투테이블은 매물대 진입했고 지금 세력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좋은데 아마 누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혹시 21선 근처까지 눌러주면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매물대가 3,600원인데 한 10% 정도 여력은 있는데 눌러줄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림도 지금 공권이고 보린저 상단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봤던 농업주가 오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료주로 순환매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 강조한 부분 안전한 그 매수 타임 나온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수익 줄 겁니다. 이런 테마주는 급등도 하지만 또 급락도 하니까 자기 자금의 일부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진 같은 경우나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실은 없고 수익만 아마 줄 겁니다. 이런 종목을 매매하시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1등주를 보고 이런 2등주, 3등주를 매매하시면 수익을 분명히 줍니다. 1등주를 매수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발빠른 매매 못하고 손절 못하면 큰 손실을 보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했다는 건 다른 종목은 보통 5%, 6% 그런 정도 하락했습니다.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수익을 주면 50%는 매도하고 50%는 지켜보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당분간은 박스권 상승 하락 박스권 이루어지다가 상승 추세로 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악재는 거의 반영됐으니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신용 동향이 아직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도 한 20조 정도인데 지금도 이렇게 급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지만 23조에서 20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항상 테마주는 발빠른 매매 하시고 대부분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